서승모 씨가 권총을 준비했다가 오자마자 오토베이너한테 총기를 난사한 거죠. 징역 100년을 선고받아서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난리 난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100년이 되냐 이거지. 앤드류 서 사건이라고 그러죠. 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나가 자기의 남자친구 즉 동거인인 로버트 오두베인을 살해해달라고 사주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 엊그제 나왔지만 30년 풀로 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30년 살았죠. 요번 주에 미제 사건 혹은 뭐 중요 사건은 내가 준비는 했었어요. 네. 준비는 했었는데 시기에 요 시기가 딱 요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요 내용은 내가 좀 뭐 애초부터 좀 알던 사건인데 시카고 쪽에서는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죠.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이 내용 대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염 교수님이 좀 외국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준비를 해오셔서 오늘 좀 들어볼까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긴 내용은 아닌데 범행 자체는 짧아요. 깔끔한데 이제 어쨌든 한인 사회에서 노력 많이 해주신 것도 감사한 맞아요, 부분이고 맞아요. 또 뭐 범행은 범인이 사람 죽인 건 사실이고. 아니 그거야 뭐, 예. 뭐 불변의 사실이죠. 예, 근데 과정이 너무 미스테리한 부분도 많고 교수님 또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네. 예, 외국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개요를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드리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했습니다. 외국 사건이지만 예, 외국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렇죠. 또 엄밀하게 하면 외국인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거기 가서 자리 잡아버린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미국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네, 네, 네. 외국 사건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네. 그냥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죠. 네. 근데 교포도 우리나라 사람은 맞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앤드류 서 사건이라고 그러죠. 서 씨예요. 네. 그래서 본명은 서승모. 서승모. 씨고요. 이분이 이제 1.5세대 미국인이에요. 아, 1.5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서 나와서 좀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제 그래서 1.5세대. 이걸 1.5 어머니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서 예. 어느 정도 다 안 상태에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이민 가면서 이제 미국인이 된 케이스인데 일단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25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시카고 빅타운의 한 가정집에서 네. 그 서 씨의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서의 누나인데 그 누나의 남자친구 누군지 아실 거예요. 로버트 오두베인이라고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 로버트 오두베인이 있는데 이 오두베인이 당시 31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살고 있었어요 누나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서승모 씨가 권총을 준비했다가 오자마자 오두베인한테 총기를 난사한 거죠.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두베인이 거기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 아주 깔끔해요. 서승모는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잡혔고, 예, 근데 그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나가 자기의 남자친구 즉 동거인인 로버트 오두베인을 살해해달라고 사주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도 수배를 했겠죠. 수배를 했는데 이 누나가 그 3년 동안 잠수를 타요. 도망 다녀요. 그래갖고 어디서 잡혔냐면 하와이의 호놀룰루 아시잖아요. 네. 시에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FBI에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니까 이제 돈도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인 교사 혐의죠. 이렇게 자기 남자친구 총으로 쏴달라고 동생한테 의뢰를 했고 그 내용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 FBI 지부에 이제 자수를 한 거죠. 누나가. 예, 그래서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서승모 씨는 어쨌든 총기로 1급 살인을 했잖아요. 1급 살인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징역 100년을 선고받아서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난리 난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100년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그 누나는 이제 살인 교사 혐의로 그 종신형 있잖아요. 종신형 받아서. 네, 현재도 살고 있죠. 네,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조사라는 과정에서 황당한 게 19살짜리가 뭘 안다고 대학교 1학년짜리가 총기를 세상에 난사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히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핵심인데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시카고 한인회에서 이게 야 이거 너무 엽기다 그러고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유지들이 앤드류서 즉 서승모 씨랑 계속 접견을 한 거죠. 그 한인의 변호사도 있었대요. 그래갖고 너 왜 그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누나가요. 저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 87년도에 강도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87년도에 그 강도가 누나 얘기로는 내 오드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복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아니야 오드베인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그 2년 전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85년에 암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이민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억 정도의 유산이 남아 있잖아. 그걸 노리고 사실은 걔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야. 엄마를 죽인 거야. 그리고 그 너 알다시피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 걔가 다 탕진한 거야. 지가 써놓고선 누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씨 입장에서는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저 누나의 남자친구란 놈이 매형이지 매형. 네, 매형이죠. 사실상 매형인데 우리 엄마도 죽인 애고 지금 그 가난해서 쫄쫄 왜 이렇게 사나 했더니 제가 돈 다 탕진한 거고 누나한테 접근해 갖고 저 죽어야겠네 그래갖고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밝혀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황당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오드베인 명의로 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대요. 가입됐었는데 당시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누가 돼 있냐면 누나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오드베인이 자기 남자친, 사실상 남편이 자기 남동생의 총에 맞아주고 피탄데 죽으면 동생은 잡혀가고 지는 보험금 나는 받고. 보험금 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투옥된 과정에서 계속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아실 거예요. 시카고에서 가장 강력한 그 언론사인데 이 시카고 트리뷴에서 이 사건이 한인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기획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송은이 프로듀서 아시잖아요. 개그맨. 그분이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영화도 그 영화 있었는데 뭐 이름 잊어버렸다. 예, 그 영화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 그 법조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왜 이 친구가 잘 모르는 내용 가지고 사주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 죽인 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감형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1심에서는 징역 100년이 나왔고요. 2심에서 탄원을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 법조인하고 이분들이 많이 하셨대요. 80년으로 그래서 8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감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중교도소에서 경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모범수 생활했다면서. 네, 모범수는 기본으로 했고요. 그래서 많이 거기 그러니까 어쨌든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잡혀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문맹이나 또는 저기 공부 못한 재소자들 있잖아요. 뭐 과외 선생님도 해주고 되게 열심히 살았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가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경교도소로 이감을 하면서 시카고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조만간 저기 가석방이라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중교도소에서 경교도소 내려왔냐 이렇게 봤는데 이 저기 저번 주죠. 25일 날 26일 사이에 이제 출소가 된 거예요. 가석방 돼 가지고. 그래서 30년 살았으니까 지금 80년인데 모범수 행영 성적이 뛰어나고 또 나이도 50 넘었고 그러니까 일단 사회로 환원한다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석방 조치가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요 이면에 또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민을 가셨잖아요. 요거부터가 좀 안타까워요 내용이. 아버지가 군 장교 출신 아니에요? 예, 고위 장교였다고 나오고요. 고위 장교 출신. 예, 어머니는 또 약사셔요. 약사 맞아. 그리고 예. 그렇게 잘 살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 살 정도면 잘 산 거잖아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그리고 형하고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형이 그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추락사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갖고 그거 이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자꾸 또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떨어져 죽고 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 뭐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애가 추락사했냐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비난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에 대한 비난이 컸겠죠. 엄마가 아이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할 목적으로 야 우리 그냥 환경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시카고로 가버리신 거라. 영어도 못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운 분은 많은데 그 영어가 들어가세요. 뭐 되냐고. 예, 가자마자 이제 그 세탁소를 하신 거예요. 런드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셨는데 영어를 일단 내 가족이 다 안 되지. 못하니까. 어. 예, 그게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은 먼저 배우는데. 근데 이제 앤드류서가 그 영어를 이제 엄마 아빠를 통역을 해주려고 열심히 했구나. 영어를 열심히 배웠대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해갖고 특히 이제 영어를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나만 쳐다보고 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절대 거역하는 행위나 그 깽이나 애들 방황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자기 관리를 좀 잘했다고 그러고요. 형도 죽었겠다. 내가 예. 장남 노릇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어긋난 게 이제 아버지가 특히 이제 딸이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딸은 약간 좀 차별을 통제를 하고 했겠지? 예,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를 가하면서 앤드류서하고 캐서린서 사이에서 약간 트러블이 이때부터 간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편애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나는 밖으로 겉돌았겠죠. 누나는 겉돌고 이제 앤드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제 모범생으로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11살 때, 그러니까 앤드류서가 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고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암에 걸리셔갖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병간호할 때도 그 앤드류가 적극적으로 간호를 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이제 끝내 이제 소생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계속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숨 쉬는 거 확인하려고 그 옆에서 아시죠? 교수님 들어서 아시죠? 손에다 끈 묶어 놓고 아버지 맥박이 깨면 같이 깨려고. 예, 같이 깨려고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효자였어요. 이렇게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서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체 착한 아이였다. 특히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자기 공부할 거 빨리 마무리하고 와서 세탁소에서 이제 어머니 혼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엄마 도와주려고. 네, 엄마 도와주려고 뭐 세탁부터 해갖고 일을 다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 안 계셔도 아들 하나만 있어도 뭐 세탁소는 계속 돌아가네. 그 이럴 정도로 한인들끼리는 그거 다 본다고. 그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칭찬이 저런 애가 사고 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갔을 거야. 그게 그때 그러니까 난리 났겠죠 동네가. 그래서 그런 미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87년도 2년 후에 어머니가 세탁소에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괴한이 하나 들어와 갖고 칼로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많이 찔려 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누나하고 이 앤드류서만 남은 사건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앤드류서 얘기 잠깐만 더 하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특히 미식축구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지역의 명문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자마자 이제 자기 그 누나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거나 재능도 피우지 못하고 30년을 꼴까닥 중교도에서 세월을 보낸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게 검거는 아마 이제 우리 염 교수님이 현장에서 검거된 걸로 얘기하셨는데 네. 현장 검거는 아니고요. 네. 내가 알기에는 그 누나가 예. 그 비행기 티켓까지 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맞을 겁니다. 도망갔다가 예.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아마 검거가 된 걸 거예요. 네,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내 내용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장남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네. 큰 아들의 역할을 이제 이 앤드류 서가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그 아버지가 걱정을 했대요. 아. 큰애는 이렇게 이제 비명 행사했는데 제가 저 막내 제가 과연 큰애를 대신해서 그 우리 아들로 제대로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는데 네. 미국 가서도 그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내가 형 노릇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어서 조숙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일찍 예, 조숙했다고 예, 그래서 예, 부모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고 네. 근데 누나는 아주 그 까칠하고 못됐던 모양입니다. 개날라리였다고 그러죠. 뭐 걔는 캐서린선가 뭐 그렇죠 이름이. 예. 여기 앤드류서고 근데 아버지하고 그 저 갈등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누나라는 애가 아버지 얼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네. 암 걸렸을 때도 그 병원 한 번 안 찾아갔었고 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매몰차고 그런 애였다고 그래요 이 누나가. 네. 그 내용은 나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앤드류서 입장에서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그 누나의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예, 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유산 있잖아요. 유산 남은 거를 이제 다 썼나 봐요. 그 새끼가 아마 그 오드베인 요놈이 클럽을 하나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클럽을 차렸답니다. 부모님 세탁소를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누나하고 네, 그다음에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세탁소 근근히 유지하면서 사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35번인가 찔렸어요. 네, 네. 그 어떤 그 강도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검거 못했어요. 미제 사건이에요. 네, 미제 사건입니다. 예. 미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나가 오드베인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팔죠. 비싼 그렇죠. 주택을 예. 팔고 네. 고급 아파트로 갑니다. 네,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오드베인하고 살면서 오드베인은 엄마 재산, 부모님 재산으로 클럽을 하나 내죠. 클럽 하나 차렸죠. 클럽 하나 차려서 네, 네. 하도록 하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오드베인한테 보험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 정도 되는 네, 보험을 하나 들게 되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한 그 앤드류 서가 이제 미식축구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 갔는데 누나가 전화하죠. 네, 야,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강도당해서 죽었잖아. 그 강도가 오드베인이야. 오드베인이 우리 엄마 이렇게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너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 동생은 꼬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권총을 준비해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전에 예약됐죠. 4시간 캐서린이 기다렸죠. 네. 데리고 내려올 때까지 네. 주차장에. 네. 그 주차장 좁은 데서 계속 대기하고 총 들고 있다가 결국은 누나가 데리고 유인해서 데리고 온 그 오드베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누나가 준비해 준 그 이제 권총하고 네. 그다음에 그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이죠. 가지고 도망갔다가 공항에서 검거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드베인이 이제 100년형 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앤드류도 알게 되죠.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이게 결국은 둘이 공모한 거다 이게 누나하고 오드베인하고. 왜 그러냐면 오드베인이 가끔 술 한잔 먹으면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앤드류한테. 네. 누나도 막 때리고 그랬다더라고. 네. 그때마다 내가 네 누나를 어떻게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나에 대해서. 그런데 나도 네 누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럼 막 바꿔서 얘기하면 둘이 공모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앤드류한테 던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소 들어와 가지고 앤드류가 100년형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들을 짜깁기 해서 생각해 보니까 누나하고 공모한 거잖아. 그런 정도로 이제 아는 거죠. 그 이후부터 누나하고 끊잖아요, 완전히. 네. 그리고 이제 100년 살고 있는 거고 그 사실을 알은 이제 그 시카고 교민들이 네. 계속 이제 탄원 올리고 조사하고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진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엊그제 나왔지만 30년 풀로 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30년 살았죠. 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계속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버지야 뭐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돌아가시니까 뭐.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누나가 되게 그 뭐라 그랬죠. 흥분하지 않고 되게 담담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앤드류서 씨가 진술한 내용이 하나 핵심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뭔가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도 정리하고 뭐 좀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재산 처분 작업부터 바로 들어갔대요. 맞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중에 교도소 들어가서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이렇게 된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그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주장을 한 게 한인 그 도와주는 분한테 얘기한 게 엄마의 교수님 말씀 맞아요. 엄마의 살인의 핵심은 그 오드베인하고 캐서린인 것 같다. 그걸 좀 밝혀달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카고 경찰에서도 계속 조사를 했대요. 맞아요. 추가 수사를 했는데 뭐 오드베인은 죽은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캐서린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교도소에 종신형 받은 상태에서 맞아요. 배째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추가 기소를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게 아마 그 엄마가 사망했을 때 네. 오드베인의 알리바이를 또 그 성립시켜 준 사람이 캐서린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같이 그러더라고요. 예, 있었다고. 같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 알리바이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 어머니 사건은 현재까지 무죄인 거고. 네, 예. 뭐 지금 미제죠 미제. 네, 네. 근데 이건 뭐 엄밀히 얘기하면 캐서린하고 오드베인이 맞죠. 네. 오드베인이 35번 정도 찔러 죽인 것 같아요. 35번. 그 35번 정도 찔렸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어쨌든 석방이 됐잖아요. 석방이 될 때
그 주지사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지사. 예, 왜 그러냐면 주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기 맞아요. 때문에 주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이 관련된 특집 기사를 계속 나왔대요. 매년 나왔대요. 앤드루서 사건이 그 지역 언론에요.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취재하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지역에서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죗값을 특히 이제 20년이 형량이 그러니까 수용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사나 한인 커뮤니티도 언론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죗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30년이면 살았. 이건 좀 사람한테 너무 고역이 아니냐. 나가서 재생할 기회도 줘야지. 이런 게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10년 이상 구명 운동을 했고요. 이거 길게 했어요. 네, 10년 이상 구명 운동을 했고 이번에 그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그 중부 지역에 영향력 있는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3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내보내줘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런 의견을 계속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지사한테 받아들여져가지고 전격적으로 이 정도면 형을 충분히 살았으니까 죗값은 치렀으니까 밖에 나가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재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나이도 어린데 말이야.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누나가요. 나중에 나온 건데 66회 정도 66회 이상을 전화를 했대요. 저 서승모 씨한테. 예, 지금 학교에서 왜 그러면 동부 지역의 학교에서 1학년은 마쳤고 2학년 넘어가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66회 이상 경찰이 발표한 것만 66회 이상 전화를 해서 이거를 사건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엄마 죽인 놈이 오드베인이니까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지 않느냐. 복수해라 그 소리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너 그 엄마 살인범이 사실은 오드베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날 죽일지도 몰라.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뭐 협박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일 끝나면 누나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초기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총 가지고 사람 기다렸다가 4시간 만에 그 가장 이제 이 형량이 올라간 게 가족을 죽인 걸로 본 거예요, 당시에. 그렇지. 이게 누나하고 동거인으로 얘가 14살 때부터 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일 당시가 19세니까요. 맞아요. 6년을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가족을 살해한 걸로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말대로 이제 도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100년이 나온 건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인회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면서 사주 받은 거다. 그렇죠. 얘가 대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 사주 받은 거지.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통제 못한 거기 때문에 좀 양형에 참작해달라. 그래서 이제 80년으로 감형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캐서린은 그때 도망가고 하와이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잡혀서 감형 없는 종신형 받은 거고요. 결국은 100년에서 20년 감해 준 게 사주 받아서 했다는 것 때문에 20년 감해 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아예 30년 살고 그냥 나와버린 거네. 네. 앤드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잡히자마자 내가 오드베인 죽였다고 바로 얘기했다면서요. 다 얘기했답니다. 즉시 자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교정 생활에 대한 게 이제 시카고 트리뷴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나왔는데 뭐냐면 그 특집으로 나왔어요. 출소하자마자 나왔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했대요. 교도소 안에서 나가지도 못할 건데 솔직히 80년이면 교수님 못 나가잖아요. 근데도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횡령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특히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독일어나 스페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 관련된 이 언어들을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 있잖아요. 교정시설 내에서 봉사활동을 또 열심히 했다면.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서도 출소 못하고 이제 돌아가지긴 전인 재소자들 있잖아요. 고령자들 이렇게 호스피스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활동 있잖아요. 교회 활동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지간 그 앤드류서를 교도소 내에서 보는 외부에 들어오는 민간인들은 다 칭찬만 하는 거라. 공인 안경사 자격증 땄.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 안경사도 왜 땄냐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재소자들 중에 이제 노안이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천사를 하났대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이거는 텍사스 한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앤드류 서승모 씨가 100년 받고 또 80년으로 감형됐지만 네. 이거 수감 생활 중인 거는 정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예. 내용 이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됐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 씨가 나오게 된 거에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희망이 아니라 내가 죗값을 치르는데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 사람 죽인 거 사실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외부에다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좀 뭐 감안해달라가 아니라 억울하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있고요. 세 번째 한인사회에서 얘기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냐 죄 지은 자를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풀어달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건 맞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과정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악용이 됐고 그 죽은 자도 악인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맞아. 그 남자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60전에 사회에 나와서 우리 미국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고 더 이상 범죄는 안 저지르는 거 우리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회를 한번 달라 이런 탄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주정부 차원에서 감동하고 특히 교도관들도 이런 내용을 많이 올렸대요. 이런 사람은 이제 나가도 될 것 같다. 그 교정 분류 심사에서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어떤 봉합적인 게 다 맞아서 이분이 사회로 나와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 이제 한국에도 올 수 있겠네. 근데 이게 이제 100년을 내가 준 이유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100년 얘기 참 특이한 얘기지만 검사는 이제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왔죠. 사형 구형했었거든요. 이 사건. 예.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목에다가 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앤드류 서가 오드베인 죽일 때. 그리고 4시간 차고에서 기다렸잖아요. 네. 누나는 이제 오드베인한테 전화해갖고 내 차 고장 났으니까 새로운 차 좀 하나 구해가지고 하고 유인해요. 오드베인을. 네. 그 오드베인이 이제 새로운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차고까지 올 때까지 4시간 걸렸다고요. 4시간 걸렸는데 그 4시간 동안 그 좁은 그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나가 준 총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에다 먼저 씁니다. 목에다가.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이건 완전 계획 범죄. 그 다음에 항공권도 누나가 미리 구해줘갖고 그거 타고 도망가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도망가는 것까지 다 준비한 거.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이건 가족을 계획살인한 걸로서 100년을 줬던 건데. 그렇죠. 가족 계획살인.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앤드류 서 같은 경우도 누나가 엄마를 저 매형하고 공모해가지고 죽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수감 생활 중에 네, 나중에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면회하면서 누나한테 추궁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서 정황을 다 굴려볼 거 아니에요. 그치, 정리하게 돼 있죠. 다 정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래갖고 아마 개선일인 자기 누나한테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누나가 사실대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는 말하지 말아달라.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증거 자체가 입을 다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년이란 기간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거에 대한 뭐 어떤 속죄 기간으로 삼으셨다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오셨지만 나와도 또 30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다시 또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이거. 예, 그래서 나쁜 사람 안 만나고 나이도 저랑 동갑이시던데 50 넘어서 나오셔가지고 사회생활하기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적응하시고 좀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한인들도 나오는 날 뭐 통곡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우셨대요. 한인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두부도 갖다 드리고. 예, 시카고에서 이 앤드류 서 사건은 한인들 사이에 어떤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맞대요. 완전 숙제였대요. 예, 숙제였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한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죽일 놈 따로 있는데. 네. 저게 결국 자기 남자친구 즉 말하면 자기 남편 시켜갖고 어머니 재산 전체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갈취하려고 어머니 먼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시켜서 죽여놓고 그 다음에 집 팔고 고급 아파트로 가가지고 누룰랄라 살다가
요놈은 클럽 내줬는데 그러고 그 언니 누나라는 애가 엄청나게 사치가 심했다면서요. 사치 심했대요. 예. 사치가 심해갖고 걔가 거의 탕진이래요. 네, 다 탕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엄마를 나하고 공모해서 죽인 걸 알고 있는 놈 나 이외에 저놈밖에 없잖아. 오드베인밖에. 그렇죠. 예. 이게 항상 그 캐서린한테는 거꾸로운 존재예요. 네, 숙제였겠네요. 부부싸움을 해도 서로 지들 둘 다 서로 못 씹는 관계. 네. 껄끄러운 관계니까 네. 자 돈도 다 떨어졌겠다. 그래 얘 죽이면 없어지면 사망보험금 3억 5천이가 나오니까 예, 예. 요거 동생을 시켜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놈이 진짜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대학 명문대학에 가서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60몇 회 아까 말씀하셨죠? 네, 66회요. 계속 전화하는 거죠. 엄마 죽인 게 내가 알아보니까 오드베인이다. 오드베인이 엄마를 그렇게 잔인하게 35번이나 칼로 찔러서 죽였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거 복수하자.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총 준비할게. 내가 유인할게. 너 도망갈 거 비행기표 다 구해놓게.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유인한 거 죽이고 본인은 도망갔다가 바로 공항에서 검거돼 버리고. 네,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누구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오드베인도 그렇고. 네. 진짜 억울한 건 억울하게 죽은 엄마. 진짜 억울해 죽이면 어머니시죠. 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어머니만 제일 피해자예요. 네, 네. 그 이외에는 오드베인 그놈도 나쁜 놈 죽었지만. 그다음에 앤드류서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사람 죽였으니까 보복하는 뭐 건 죽인 하면 안 놈은 되죠. 죽였지만. 신고했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정서대로라면 내 어머니 죽인 놈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지. 이제 그런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적 복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누나라는 년이 모든 걸 기획한 거니까 제일 나쁜 년. 맞아요. 남편하고 짜고 어머니 죽이고 친어머니 죽이고. 네. 그다음에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동생 시켜서 죽이고. 그러니까 캐서린 년은 아마 가명 없는 정신이니까 죽는 날까지 이제 교도소에 있다 되지겠지만. 그리고 지 엄마를 35번 찌르게 만든 게 미친. 이 인간도 아니죠 이게. 아니 아버지하고 군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하고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탁 치고 난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를 않았대요. 그 정도로 매몰차고 그랬던 애고 아버지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한 번도 변해 간 적 없대요.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 아버지 사망하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년이에요 이거. 네, 네. 이제 캐서린 서지 걔는 네. 그 사건인데 요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뭐 짧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범죄 시사는 그래도 우리 사건을 해 구독자님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 그 출소를 아름답다고 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교수님 이건 아름다운 출소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사건을 해 구독자님들은 두루두루 이런 거 다 잘 아셔야 되겠니까. 네, 잘 고르시네요. 알아서 뭐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 염 교수가 좀 준비해봤어요. 네.